지난 1월 23일 미국 백악관 상무장관 윌버 로스가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때문에 80만이 일자리를 잃고 사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TV 인터뷰에 나와서 아니 도대체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왜 대출을 받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듣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은 윌버 로스를 100% 지지한다고 했지만 이 로스 장관의 말 실수 덕택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하의 지지율이 내리꽂았습니다. 37%. 사흘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35일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3주간 일단 중지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로스 장관의 이 망언이나 실언이 직접적인 이유는 안 되겠지만 상당한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부분 폐쇄를 3주간이라도 중지하게 된 간접적인 요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현철 보좌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50대 60대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된다. 또 젊은이들은 한국을 여기 앉아가 취직 안 된다고 헬조선이라 하지 말고 신남방 국가를 가보면 해피조선이란 말이 저절로 나올 거다. 참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윌버 로스가 이런 말을 했다가 덤태기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한국의 경제보좌관 역시 대통령 최측근 중에 한 사람, 지금 한국의 경제 난국을 타파하겠다고 대통령이 앞장세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격 모독이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이 윌버 로스의 이 말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는 마리 앙뚜아네트와 비교를 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 라는 표현을 썼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는 그런 표현을 직접 쓴 적이 없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마리 앙뚜아네트가 루이 16세하고 결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앙뚜아네트에 달한 기록들을 보면은 사실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도 아니고 악녀도 아니었고 검소하다 어쩐저쩐 얘기를 나오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원성을 하도 많이 샀기 때문에 앙뚜아네트가 이 말을 한 것처럼 전달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장자크 루스가 그의 참회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나는 빵이 없다는 농부들의 말에 대한 고귀한 공주의 임시방편. 임시방편이 뭐냐면 그들에게 브리오스를 먹이자라는 말을 떠올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브리오스라는 것은 이 빵 가의 테두리에 남는 바삭바삭하고 부드러운 부분인데 이게 찌꺼기로 인정하지만 나중에는 귀족들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빵 없다는데 빵보다도 훨씬 더 비싼 걸 주자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빈정거림을 장자크 루스가 참회록에 썼는데 이걸 앙뚜아네트의 이 못된 행동이나 국민들의 원성을 비유를 하면서 빵이 없는 자에게는 빵을 못 먹으면 케이크를 주자라는 거로 비유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시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망언이죠. 이 망언이 나온 김에 제가 몇 개를 찾아봤어요. 중국 서진, 이 어느 나라든지 다 이 골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진 2대 황제인 사마충이
자치통감에 나온 얘기인데 사마충이 쌀이 없으면 고기죽을 먹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황제이기는 하지만 백치고 판단력이 전혀 없는 인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뿐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요시다 시게루 2차 내각 때에 대장 대신을 한 이케다 하야토가 국회의원과 질의응답을 하다가 망할 가업은 망해하고 돈이 없으면 보리를 먹어야 한다. 빵이 없으면 고기도 먹지 말고 굶어라는 망언을 하는 바람에 요시다 시게루의 내각의 지지율이 내려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 한국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사실 2010년 이명박 정권 때에 배추값이 완전히 폭등을 하자 배추가 아니고 금추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중국집이나 한국 식당에 가서 김치 더 주세요 얘기는 너무나 편하게 하는데도 너무 배추값이 비싸지니까 식당에 가서 김치 더 달라는 얘기는 서민들이 못하고, 그 사실 서민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못하고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배추값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배추가 아닌 양배추 김치를 내놔라, 올려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당시 문제는 배추값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상생활의 소비재,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먹고 사는 일용식품 가격이 너무나 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대통령은 배추값이 올랐으면 양배추 김치를 내놔라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얻었습니다. 원성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행하는 용어들이 배추김치 없으면 당근김치 내놔라, 뭐 홍당무 김치 내놔라, 오이김치 내놔라, 이런 빈정거리는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건 뭐 김정은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이 뭐 자기가 금수저로 살았으니 어떻게 인민들의 배고픔을 알겠어요. 쌀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한 거. 총알이 없습니다 하니까 총소리인데 총알 없으면 활로 쓰면 되지. 이 돌머리라서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번도 이런 공공한 위치에 서보지 않았습니다. 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민의 신을 보지도 않고 서민인 채, 서민을 이해하는 채 하기 때문에 생긴 웃지 못할 상황들이고 망언들이고 실언들입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서진, 북한, 한국에서까지 이런 일이 충분히 여러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 정권에 있어서는 김현철 경제보좌관, 제가 전례로든 설례로든 이 예와 못지않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50대 60대가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아니 이 인격 모독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도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일날 산에 가는 50대 60대 도대체가 일할 데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날 산에 가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엄청나게 돈을 벌어 넣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가거나, 그건 극소수죠. 정말 돈 벌어 놓고 건강을 위한다면은 다 골프 치러 갈 거예요. 산에 가는 게 아니고. 결국 갈 곳도 없고 일할 곳도 없고 다른 놀이를 즐길 여유도 없는 사람들, 주중인데도 산에 갑니다. 근데 이 산에 가는 사람을 할 일 없다고 산에 간다? 할 일 없죠. 일자리가 없는데 뭐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안 미치는 거예요. 정신병자 안 되고 우울증 안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50대 60대 험악한 댓글 달지 말고, 도대체 50대 60대 중에 험악한 댓글 달고 앉은 사람이 몇 명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50대 60대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문정부 너무 잘한다,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우리 경제를 살릴 것 같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면 똑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악플 달지 마라. 이런 얘기 했을까요? 이 너무 아전인수 혹은 내로남불 아니에요? 왜 국내에서만 자영업자가 힘들다고 하는데 식당들은 왜 국내에서만 경쟁하려 하느냐? 또 국립대 국문과 졸업하면 취직 못하고 있는데 문과 학생들을 왕창 뽑아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한글 선생으로 보내고 싶다. 김 보좌관님 정신 차리세요. 인도나 태국에 가서 한글 가르치려면 그 현지 언어 모르고 한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자영업자 식당 하는 사람이 몽고 가가 식당을 열려면은 몽고 말 모르고 식당을 열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닙니다. 언어뿐만 아닙니다. 대기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의 문화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 지역의 최소한 생활 속에서 통할 수 있는 언어는 다 취득한 사람들이 가서 그런 임원들, 그런 종업원들이 가서 사업을 엽니다. 음식점을 열고 옷점을 열고 가구점을 열고 합니다. 왜 망해요?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아는데도 망합니다. 수십 년간 일만 해오고 사업만 벌린 사람들도 가서 이꼴을 당하는데 평생을 한국 살던 사람 오직 자기 직장 하나에 매달려가 국가에 충성하고 일자리에 충성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던 사람들을 외국에 가라? 동남아로 가라? 이건 한국에서 굶어 죽으라는 말보다 더한 거예요. 어? 일본을 보십시오. 일자리 사람 하나의 일자리가 지금 1.6배라고 합니다. 밖에서 일할 사람을 불러들여요. 우리 청년들을 일본에서 일자리를 내놓고 서로 오라고 끌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50대 60대 평생 다른 일을 해본 적 없고 외국도 한번 제대로 여행도 한두 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한테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일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보좌관이 할 얘기예요. 태국은 한글 시험 테스트를 하면 시험장이 터져나간다. 젊은 애들이 한글 배우려고 한국 학생들 어떻게든 붙들고 배우려고 난리라. 태국말 못하고 한국어 가르칠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샤오미하고 시장 점유율 다룰 때 가장 먼저 간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우리 대통령이 우리 기업을 세계에 홍보하고 외화를 벌어올리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죠. 저는 문정권 들어서서 외국에 가서 일거리를 가져오거나 거래를 성사시켜오는 몇십억 달러 혹은 몇억 달러 몇백만 달러 프로젝트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 한심한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반기업 정부가 아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평양 갈 때 제 옆에 왔지 않느냐. 이재용이 가고 싶어 갔겠어요? 우리 기업인들이 평양 냉면 한 그릇 먹으면서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라는 북쪽의 시건방진 놈이 하는 얘기를 우리 기업이 모욕을 들으면서도까지 모욕을 느끼고 냉면 한 그릇의 인격을 무참하게 학살당하면서 평양을 가고 싶고 대통령을 따라가고 싶어서 거기까지 갔겠어요? 자랑할 걸 자랑하세요. 죽지 못해 간 겁니다. 삼성, SK, 한화 이런 대기업들이
북쪽 가서 삽질해서 삽자루로 토목공사하고 건설공사하는데 가가 시간을 바쳐야 될 기업들이에요. 세계 시장에 나가서 4차 산업 가지고 경쟁을 해도 살아남을 똥 말똥한데, 이거는 박사 출신한테 구슬 깨는 일 시키고 있는 거, 혹은 바느질하고 있는 것, 삽자루 들고 땅 파는 일 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력의 낭비입니다. 인재의 낭비예요. 10년 전에 신남방 특위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5년 전에 중국 막루에 올라갈 게 아니라 신남방 국가에 주목했어야 된다. 이제 하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5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의해가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중국 전성절 열병식을 지켜본 걸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초청에 간 박 대통령을 욕하면서 이 정부는 반민은 하면서 친중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직접 찾아가 시진핑 앞에 중국은 큰 산이고 우린 작은 언덕이라 했어요.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당대표도 중국 가서 중국몽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고 축배까지 들어준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젊은 층에서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든지 다 중동 가서 일 좀 해보라 했을 때에 너무 화가 나니까 너나 가라, 너나 잘하세요, 중동으로 갔으라는 말을 쓰든 그런 표현을 쓰든 이상으로 그때는 젊은 층, 이제는 50대 60대까지 겨냥해서 정부가 50대 60대 일자리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려면 50대 60대 뿐입니까? 청년 실업이 지금 얼마라고 하고 있어요? 23만? 57조의 돈을 쓰고 23만의 실업자를 만들어내는 게 이 정부의 업적이고, 기업들한테 반기업 정부 아니라고 하면서 시장에 간섭하지 마세요. 시장에 간섭만 안 해도 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제란 규제 다 덤태기로 뒤집어 씌우고 시장에 간섭하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기업들을 마치 도둑놈 취급을 하고 있는 이 정부에서 양심이 아니라 최소한의 일하고 싶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기업조차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반기업 정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재용 팔지 마세요. 이재용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큰소리 쳐놓고 우리 경제가 4, 5% 성장률을 보이지 못한다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전혀 경제를 모르는 일이다. 경제를 모르는 게 국민이 모르는 게 아니고, 경제를 모르는 게 기업이 경제를 모르는 게 아니고, 당신이야말로 경제 보좌관 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로저스가 아니라 윌버 로스. 그 말하고 요거도 먹은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자산이 2조가 넘는 사람이에요. 가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월급 받아가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의 고충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이런 사람을 문정권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끌어가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뭘 알겠어요? 제발 국민들 화병이라도 안 걸리게 해주세요. 서민들 우울증이라도 안 걸리게 해달라고. 나와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척근에 드는 이 정부 가는 길이 어떻겠어요? 빤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